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 나누면 참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운 때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또 희망의 씨앗을 심어준 민권센터가 있습니다. 민권센터의 김갑송 국장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참 큰일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팬데믹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는 별 어려움 없으시고요? 저희는 뭐 계속 네.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실직을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민권센터에서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들한테 엄청난 돈을 지원했어요. 예. 총 얼마 지원을 했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거의 200만 불 이상이고요. 현금 지원이.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주정부에서 주로 뉴욕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그 각종 혜택들을 저희들이 또 신청 대행하는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액수까지 다 합하면 거의 뭐 1,000만 불 이상을 한인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주요 재정이 어디서 지원됐나요? 일단 처음에 이제 한 100만 불 정도를 그 뉴욕 시정부에서 뉴욕 시정부에 이제 이민자 서비스 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100만 불을 지원을 해서 그 돈은 이제 조지 소로스라고 그 투자 전문가, 동유럽 출신 이민자예요, 이분도. 근데 굉장한 이제 부호죠. 그래서 그분이 수천만 불을 뉴욕시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뉴욕시에게 요구한 것이 서류미 비자를 지원하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서류미 비자들이 이제 실업수당을 못 받으니까 합법 취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진짜 정말 앞길이 막막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액수들 중에서 이제 한인사회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해서 거의 100만 불 정도가 한인사회 몫으로 나왔어요. 민권센터가 있으니까 그 돈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요구도 많이 했고 또 그 이민서비스위원회에 전직 민권센터 직원도 또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시정부에서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저기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한인 업체들도 이제 알다시피 유례업계 이제 이번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이제 그 한인 기업들이 돈을 또 내놨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또 키스사에서 뷰티 서플라이 업체에 있는 키스사에서 이제 또 50만 불을 줬어요. 저희. 장용진 회장이요. 참 훌륭하시네요. 그 50만 불도 이제 나누었고, 근데 주로 이제 다 뉴욕에서 그렇게 나눴는데 뉴저지에서도 또 어떤 이 코비드 관련 재단에서 저희한테 직접 연락이 왔어요. 뉴저지에서 이 서류미 비자들 한인들을 돕고 싶은데 누구를 연락을 해야 될지 몰라서 뭐 당신들은 뉴욕에 있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돈이 한 30몇만 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돈을 또 저희들이 그때 뉴저지로 내려와서 뉴저지에서 또 나눠드리고 그다음에 하여튼 여러 곳에서 저희들이 자체 모금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현금으로만 한 200만 불 이상 현금으로만 한 2천여 한인 가구들을 이렇게 도왔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그분들이 다 서류 미비자 출신들이죠. 미비자인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두 가지 조건을 걸었죠. 저희가 실업수당 못 받고 그다음에 연방 정부에서 주는 경기부양지원금 그거 못 받고 요 두 가지를 못 받는 처지에 있는 분들. 그래서 아주 신규 이민자들 같은 경우 또 둘 다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주권자를 하더라도 신규 이민자들도 일부 포함됐고요. 그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연방 정부로부터 또 주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소리 비자분들한테는 참 직장까지도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난감했었는데 민권센터의 그런 지원금은 정말 단비와 같은 정말 빛과 같은 그런 금액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정말 희망을 갖게 됐는데 그분들 중에 한 지금 2천여 분 정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뉴욕에 계신 분들한테만 지원이 됐나요? 아니요. 그 중에서 아마 한 5분의 1 정도는 이제 뉴저지 분들이었고요. 그때 이제 뉴저지 재단에서 한 30여만 불을 지원해서 그 돈은 꼭 뉴저지에 한인들을 위해서 써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오시게 해가지고 지급을 해드렸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류미 비자 지원만 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사실 제일 처음 시작한 거는 실업수당 신청 대행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민권센터가 각종 소셜 서비스를 하니까
팬데믹이 딱 터지니까 사실 뭐 거의 대다수 분들이 실업 상태에 그때 놓였잖아요. 근데 이제 민권센터로 전화가 계속 오는데 실업수당 어떻게 신청하느냐. 근데 저희들이 사실 10여 년 전에 실업수당 신청 대행 활동을 했다가 중단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실업수당 신청 대행을 새롭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건 합법 취업자들을 위해서.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핫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거의 지난 1년 9개월 동안 한 3만여 통 전화로 상담을 했고요. 직접 신청 대행을 해준 것도 수백여 명이었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언어 예.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서류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네.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또 잘 해결해 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시작된 게 렌트 못 내신 분들 위해서 뉴욕 주정부에서 긴급 렌트 지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희들이 이건 싸워서 얻어낸 건데 서류 미비자들한테 실업수당을 달라라고 저희들이 싸웠어요. 다른 이민자 거액 단체들과 함께. 왜냐? 또 이 서류 미비자들이 많은 경우 지금 이른바 에센셜 워크, 필수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는 분들인데 신분 때문에 실업수당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또 해가지고 1인당 거의 15,000불이 나왔어요. 일반 그 합법 취업자들이 받는 실업수당이 한 절반 정도 액수인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했던 게 이거는 코비드 때문은 아니지만 아이다 허리케인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또 연방정부의 재해 기금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서류 미비자분들은 또 못해요. 그래서 그걸 또 뉴욕 주정부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지금은 그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큰 역할을 했네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그런 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또 다 처리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좀 지원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 민권센터가 어떤 단체인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 1984년도에 시작했고요. 84년이면 올해 38년이 됐네요. 예. 그래서 처음에 그 퀸즈 잭슨 하이츠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이 그냥 한인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한인 사회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하자라고 한 1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네. 그때 이제 그래서 청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때 이름이 뉴욕 청년교육 봉사원이었어요. 네. 나중에 이제 이름을 민권센터로 바꿨는데 네. 시작을 해가지고 크게 지금 현재 4가지 활동을 합니다. 네. 이민자 권익운동, 네. 그래서 이제 서류미비자 합법화 운동이라든지 각종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활동하고 두 번째는 정치력 신장.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 때마다 많은 한인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회복지. 그래서 이거는 주로 저소득층 한인들을 위해서 뭐 푸드 스탬프라든지 렌트 이제 인상됐을 때 그거를 이제 보조해주는 프로그램 노인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그 미국에서 주인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서 이제 함께 활동한 친구들이 나중에 민권센터 직원도 되고 이렇게 크게 4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코비드가 터지는 바람에 사실 저희들이 그런 현금 지원이나 이런 활동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서류미비자 관련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정부나 시정부나 재단들에서 저희들 통해서 그렇게 지원을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는데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직원이 한 25명 정도 되고요. 25명 정도의 전문위원들이죠. 거의 다 네, 그렇죠. 여기서 학업을 또 하신 분들이라든가 전문 뭐 변호사도 25명 있고. 중에서 지금 그 스태프 변호사가 3명 있고요. 네. 이민법이 2명, 이제 주택법이 1명. 그러니까 네. 변호사가 스태프인 한인 단체는 거의 없는데 네. 저는 이제 3명이 있고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이제 4가지라고 했습니다만 크게 나눠서 실제로는 대내 대외 활동이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참 수십 가지씩 있는데 대내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뭐 렌트 문제라든가 기타 한인들의 서류 문제 같은 것들을 대행해 주죠. 공사로. 네. 대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이제 그 푸드 스탬프 저소득층들이 이제 음식 구입할 수 있는 거. 네. 그다음에 스크리 디크리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 노인분들이 그 렌트 규제 아파트에 사실 때 렌트가 인상이 됐을 때 그 자기가 저소득층이라는 걸 밝히면
주정부가 인상된 시정부죠. 시정부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줘요. 네. 그래서 그거 그다음에 디크리는 이제 같은 형태인데 장애인들을 위한 거.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게 난방비 지원. 네. 그다음에 이제 매년 초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세금 보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그런 사회 봉사 서비스에.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이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곳이군요. 예, 이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를 받나요? 아니 저희는 모든 서비스가 그렇죠. 다 무료입니다. 참 전문가들에 예.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예. 대외적으로는 이제 인권 문제라든가 정치적 문제에 또 크게 앞장서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입장이 그 미국에 오래 산 서류미비자들이 특히 이제 세금 납부한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이 합법 신분을 얻어야 이제 제대로 미국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에게 이제 영주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자라는 네.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 활동을 사실 벌써 한 25년을 해왔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이민 개혁 활동, 개혁 네. 운동에 또 크게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시위를 한다든가 네. 이민법 개혁을 개선을 해서 네. 우리 뭐 다카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 청소년들한테 다카 신청 대행도 이제 그렇죠. 서류미비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그것도 해주고 있고 근데 이제 20여 년 동안 해왔지만 아직 그건 이뤄내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작은 승리들을 많이 그렇죠. 거뒀어요. 그런 활동들과 예. 움직임이 이로 인해서 네. 우리가 보호받고 인권 문제, 정치적인 향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참 큰 일을 해온 단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활동이 뉴욕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뉴저지 동포분들이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지원도 그렇고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혜택도 뉴저지에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그 얘기를 언제부터 많이 듣기 시작했냐면 2019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주정부를 상대로 이 활동을 해서 뉴욕주에서 먼저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졌어요. 서류미비자. 네네. 그 이후에 이제 뉴저지도 따라왔는데 그때 이제 운전면허 취득 안내를 하면서 뉴저지 분들이 야 뉴저지에도 좀 이런 단체가 있어서 주정부랑도 좀 싸우고 우리 권익도 찾고 서비스도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뉴저지로 올 계획을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오려고 했는데 코비드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일이 많아져서 저희들이 못 왔죠. 못 왔는데 코비드 기간 중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뉴저지에도 제발 와서 좀 서비스를 해달라, 활동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코비드가 어느 정도 좀 잦아들었다는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가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사무실 계약까지는 마쳤고요. 그렇습니까? 예, 브로드 에베뉴에. 한인들이 많이 왕래했겠군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이 지역에 사는 이제 스태프도 고용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물론 뉴욕에서의 활동을 모델로 삼아서 뉴욕에서 하는 활동들을 뉴저지로 옮겨올 텐데 네. 또 이 지역에 맞는 또 서비스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정식으로 오픈을 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는 지금 한 5월이나 6월쯤서부터 이제 정식으로 오픈을 하고 서비스를 시작하고 그 전에는 이제 커뮤니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네. 또 많은 분들 만나서 과연 어떤 게 필요한지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도움을 드린 거 외에 또 저희들을 후원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없는지 그런 것도 이제 그렇죠. 그 전에 그런 사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뉴저지에도 한인 동포들이 이제 1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뉴저지에도 송구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또 뭐 일반 동포들도 십시일반 많은 네. 지원과 협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문제는 이런 훌륭한 단체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뉴욕 재정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돼 있죠. 그렇죠. 안정돼 뉴저지에도 이제 안정을 찾으려면은 지원이 필요한데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충당을 해 나가나요? 지금 일단 종잣돈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네. 오피스 마련하고 스태프 저희들이 처음 시작으로 한 2명 정도 고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종잣돈 일단 마련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여기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재단이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인터뷰하고 이런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알렸더니 거기서 선뜻 그 지원을 크게 좀 해줬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민권센터가 소속돼 있는 전국 단체가 있어요.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라고 거기서도 또 선뜻 저기 지원을 해줘서 네. 종잣돈은 이제 마련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종잣돈이라는 건 오피스 운영하고 스태프 한 2명 정도 쓰고,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서비스나 활동을 이제 하려면은 이제 저희들이 계속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동포들이 민권센터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또 뉴저지까지 진출한다고 하니까 더더욱 아마 환영의 박수를 보낼 거란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모르셨던 분은 이런 단체가 있어서 우리 동포 사회가 밑거름이 돼서 우리 동포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또 정치력 신장을 많이 우리가 깨하고 있구나, 이런 감사의 생각을 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김갑송 국장께서는 본래 언론이셨잖아요. 네, 네. 신문사에 오래 그렇죠? 있었습니다. 여기 뭐 주요 중앙일보의 편집국장을 역임을 하시다가 어디 가셨나 했더니 이렇게 뒤에서 우리 동포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예. 개인적으로 참 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래 이제 음. 중앙일보 일하기 전에 민권센터에서 한 10여 년을 일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원래 했었습니까? 네, 그래서 고향으로 사실 돌아간 네. 겁니다. 예. 우리 동포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권센터의 김갑송 국장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참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도움을 받고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